여러분,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상,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국 중서부 시골 마을에서는 백인 청년들이 한국 전통 혼례를 체험하고, 독일 베를린 국제경제포럼에서는 한국은 GDP 12위지만 영향력은 1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오가고, 세계 문화지도에서 한국이 중심에 표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의 장인 할머니 유튜브가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며 세계인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석유가 세계의 산업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정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 베를린 국제경제포럼.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GDP 12위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1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리처드 블룸버그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장내가 술렁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 GDP에 미치는 정서적 파급 효과가 분석돼 있었어요. 석유가 세계의 산업을 움직였다면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정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박사의 발언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 가치관, 심지어 정신건강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마르틴 슈바이처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문화적 현상을 넘어 인류 정서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국문화관광부 김민석 국장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는 겨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심각하게 분석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게 됐으니까요. 김민석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까? 포럼이 끝난 후 김민석 국장은 세계 각국의 문화 담당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까? 김민석 국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한국인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었으니까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윌로우 크릭. 인구 15,000명의 이 조용한 도시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인 청년 브랜든 토마스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 혼례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하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브랜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전통 혼례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궁금해하는 기자의 질문에 브랜든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웠죠. 한국 전통 혼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두 가족, 두 공동체의 결합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브랜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윌로우 크릭에서는 매주 K-정신 문화주간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차 마시기, 한국식 공동체 회의, 심지어 한국의 정개념을 배우는 강좌까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시장 에밀리 존스는 이러한 변화를 기쁘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도시는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떠나가는 쇠퇴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이웃관계가 부활한 느낌이죠. 윌로우 크릭의 변화는 주변 도시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근 3개 도시도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주민 마사 윌스는 말했어요. 이상하게 한국 문화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연결해줘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브랜든과 친구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그 정신이 우리 도시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런던의 한 유명 언론사에서는 K-컬처는 새로운 문화 제국주의인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저자인 제임스 핸더슨 문화비평가는 신랄한 어조로 한국 문화의 확산을 비판했죠. 한국 문화는 겉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포장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침략이다.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칼럼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문화 보호를 이유로 한국 콘텐츠 제한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 피에르 듀퐁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유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반응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문화전략회의에서 박수민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문화를 통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유행일 뿐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의도는 문화교류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원 장관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계는 한국 문화의 형식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에 있어요. 우리는 그 정신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진짜 한국 문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죠. 대학생 김태연은 자신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소비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 문화의 본질,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이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문화를 통한 세계화의 길을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마을. 73살 된 전통장인 이영옥 할머니는 손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장 담그는 과정 보여주시면 돼요. 손녀 민지의 말에 이영옥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여든 해 동안 해온 대로 할 뿐이지. 이영옥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메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영옥 할머니는 유튜브에 장맛이 담긴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회에 불과했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영상은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어요. 세계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요리사 마이클 스미스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영옥 할머니의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장아찌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시간이 담겨 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온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영옥 할머니의 성공에 영감을 받은 다른 전통을 지키는 촌로들도 세계인들에게 직접 정의 본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팔순의 나전 칠기장인 박진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업실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칠기 하나 만드는데 100일이 걸려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지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에서는 70 넘은 할머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한국 전통 음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서툰 영어로, 때로는 몸짓으로 소통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할머니의 손길에서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것이 한국의 정인가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니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전통을 공유하면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실된 모습이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대형 극장. 한국의 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마음의 언어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숨죽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이웃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나자 극장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인도의 유명 배우 아미르 칸은 주변 사람들을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는 11살 소녀 아디사가 한국 할머니의 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 할머니 영상 보고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아디사는 한국 전통 춤을 배워 마을 축제에서 선보였죠. 그녀의 춤사위에는 케냐의 전통과 한국의 정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에서는 한국의 둘의 정신을 본떠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민 리카르도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해온 공동체 정신을 통해 우리도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에서는 한국의 발효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셰프 앙리 뒤발은 말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음식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문화의 정수가 세계인 마음을 울리며 한국은 정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문해 그 비결을 배우고자 했죠. 한국의 박수민 대통령은 세계 정상회담에서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오랜 가치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 가치가 지금의 세계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미디어는 한국 현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타임지는 커버 스토리로 세계를 치유하는 한국의 정신을 다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다. 이제 세계는 한류를 넘어 정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담긴 정신과 철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정서 철학과 현대 사회의 적용이라는 강의가 개설됐어요. 강의를 맡은 마이클 샌더스 교수는 첫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교육과정에 정의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어요. 런던의 한 초등학교 교사 에밀리 브라운은 말했죠. 아이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서로를 더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한국의 정교육의 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번역되어 사용됐어요. 유엔에서는 세계정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말했어요.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한국의 정 개념을 기업 문화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의 한 임원은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 철학을 통해 더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해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정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의 정서 문화를 배우고 자국에 돌아가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요. 한국의 심리학자 김지현 박사는 월드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요.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 집신을 삼으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가 VR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신이라는 이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할머니의 시점이 되어 험난했던 시절을 체험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콘텐츠는 칸 영화제에서 VR 부문 대상을 받았고 세계 각국의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체험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감동이에요. 할머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희생. 한국 젊은 세대도 다시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김민주는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국의 전통이 촌스럽고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은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학자 이수진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일상을 재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는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켰어요. 정부도 전통 문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신문화 계승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지원 장관은 말했죠. 이제는 한국 문화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정신을 세계와 나눌 때입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는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방문해 전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전라도의 작은 마을은 세계 청년 문화 캠프로 변모했습니다. 25개국에서 온 청년들은 한옥에 머물며 김장, 농사, 도자기 만들기 등을 체험했죠.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기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문화 미래 포럼.
이곳에서 공개된 세계 문화 지도에는 한국이 중심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가장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물질이 아닌 정신에 있으며 한국은 그 정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말했죠. 세계는 지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빈곤, 분쟁.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에는 인간성의 상실이 있어요. 한국 문화가 보여주는 인간 중심의 가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문화정책을 본받아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문화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했습니다. 우리도 영국의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와 나눌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강국을 넘어 정신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교관들은 한국에서 정의 외교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이 철학을 외교 정책에 적용했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안으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존재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통했죠. 한국어 학습 인구는 1억 명을 넘어섰어요.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는 한국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됐습니다. 한국의 박수민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석유는 땅에서 나지만 문화는 사람의 가슴에서 납니다.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할머니들이 전통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새 책 정신의 시대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에서 이렇게 썼어요. 21세기의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적 영향력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손맛, 할아버지의 장인 정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을 배우기 위해 왔어요. 전통 한옥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연구 대상이 됐고,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이제 세계 200개 도시에 설립됐어요. 문화원에서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정의 철학을 통해 각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죠. 세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이 중심이 되는 시대, 경쟁이 아닌 공감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석유는 땅에서 나지만 문화는 사람의 가슴에서 난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작지만 큰 나라 한국. 그 문화의 힘은 이제 세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